안녕하세요. 연암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연암 박지원 소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지원 소설을 볼 때마다 조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연암 국어의 사상과도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실학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당대 지배층들에 대한 반감을 가리지 않고 드러냈던 박지원의 소설 광문자전은 또 과연 어떤 내용일지 보도록 해보죠. 자, 제목인 광문자전은 별 의미 없고 여기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연암 박지원.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이 갈래가 사실 우리 앞에 나왔던 김영철전도 한문소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학자 박지원이기 때문에 한글이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박지원의 소설 중에서 그 어느 것도 한글은 없습니다. 한문소설입니다. 사상은 되게 실학적이었지만요. 표기를 아마 한글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워낙에 집안이 되게 양반 집안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한문소설이고요. 단편소설이고요. 풍자소설입니다. 자,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풍자소설이 제일 중요하죠. 풍자소설입니다. 자, 어느 점에서 풍자일까요? 광문이라는 주인공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인공 광문자전의 제목에다가, 자, 광문자전은요, 조금 다소 떨어진 거지입니다. 물론 출생은 거지 출신입니다. 제목에다가 적으면 되겠네요. 거지 출신입니다. 거지 출신입니다. 그리고요, 신분. 자, 거지 출신이면 당연히 미천한 신분이겠죠? 미천한 신분입니다. 그리고, 자, 미쳤네. 거지 출신이고, 또 돈 없다는 거 당연합니다. 거지니까. 그지? 그런데 외모가 추합니다. 추한 외모입니다. 플러스 말솜씨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한다고? 말솜씨가 없어요. 말솜씨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뭐야? 왜 이런 인물을 삼았을까? 자, 그러면 이런 인물을 삼은 이유는요. 반대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자, 얘들을 중심 인물로 삼은 것은 왜 누구를 풍자하려고 그랬을까요? 자, 그러면 미천한 출신, 거지 출신, 반대가 누굽니까? 높은 출신이죠. 그죠? 높은 신분이죠. 자, 높은 신분. 추한 외모입니다. 자, 우리 추한 외모인데 반대에 있는 것이 잘생긴 외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겉이 화려하다는 걸 겉이 화려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화려한 외양. 다시 말해서 겉모습. 겉모습이 화려해요. 이런 사람들과 대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말솜씨가 없다는 것에서는 또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비가 되죠? 교원영색하는 사람. 그래서 언변술이, 언변이, 즉 말솜씨겠죠? 능한 사람. 자, 그러면 신분도 높고요. 겉도 번지르르하고 말도 잘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소 지배층들을 욕하려고 광문이를 주인공으로 세운 거예요.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계속 비꼬는 이야기가 들어갈 겁니다. 결국은 겉만 번드르르한 사람, 말만 앞세우는 사람, 높은 신분을 가지는데 양심도 없는 사람들을 비꼬기 위한 게 바로 광문자전에 숨어있는 속뜻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 첫 번째, 당대 사회적 상황, 선생님이랑 지문을 볼 거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화를 단편적으로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에피소드들을 이 광문이와 관련되는 짧은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인물의 성격을 형상화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거라. 네 번째, 일반적인 고전소설가의 주인공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근대적 인물형 줄 거라. 요것도 지문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겉모습보다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더 소중하다는 거 강조할 겁니다. 자, 됐습니다. 줄거리가 짧기 때문에요. 볼 것도 없습니다. 아예 우리 지문을 볼 거기 때문에 이 지문 자체가 짧아요. 자, 그러면 지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41쪽 광문자전 들어가도록 해보자. 자, 우리 실강 듣는 친구들 힘 좀 내보십시오. 요거만 끝나면 이제 집에 갈 거니까. 그죠? 자, 합니다.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일찍이 종로는 지금의 종로입니다. 종로에서 저작거리는 시장통이죠. 종로의 시장통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아이들이 광문이를 추대해서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삼고서 소굴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고 있는데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려나가고 그 중에 하나이만이 병이 들어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뒤에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줄 거 주세요. 광문이 너무도 불쌍해서 몸소 나가서 밥을 빌어 왔는데 자, 색칠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광문이의 가치가 체면보다 부등호 표시 넣고 인간을 더 사랑했습니다. 인간의 동정심. 야, 뭐야. 진짜 좋은 사람이네요. 체면이나 역시 그러니까 양반을 비꼬는 느낌이 좀 들 겁니다. 양반들은 겉모습과 체면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광문이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사실 광문이는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왕거지거든요. 왕거지잖아요, 왕거지. 그치? 거지왕이잖아. 이런 거 밥 비료로 갈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자, 계속 할게요.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습니다.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가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을 해서 다음게 광문이를 두들겨 쫓아내니 광문이가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했습니다. 집주인이 광문이를 잡아다 꽁꽁 묶으니 광문이가 외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온 것이지 감히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시장에 나가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함으로 풀어준 이유입니다. 말이 몹시 순박하다는 말은요. 한자 소설이라서 이렇게 쓰는 거죠. 아마 진솔하다, 화려하지 않다 이런 뜻일 겁니다. 말이 순박함으로 집주인이 내심 광문이가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는 새벽녘에 풀어주었습니다.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대기를 달라고 해서 떠났죠. 집주인이 끝내 너무 이상히 여겨서 그 뒤를 밟아서 멀찍이 바라보니까 거지 아이들이 세모치세요. 비정합니다. 비정해요. 정이 없어요. 비정합니다.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자, 그 시체가 아까 죽은 애기 거지 끌고 수표교에 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는데 광문이가 다리 속에 숨어있다가 자, 아이들과 광문이랑 대조가 되죠. 다리 속에 숨어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자, 그 다음 거 줄 거세요. 색칠하세요. 그 시체를 짜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서 서쪽 교회 공동묘지에다가 묻고는 울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자, 광문이는 자기한테 물론 이제 얘가 이 거지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누명을 쓰게 만든 대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와 아주 의롭죠. 당연히 의로움과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울다가 중얼거린다는 말은 죽음에 대한 애도를 했다는 뜻이야. 애도 좋은 데 가도록 해라. 이에 집주인이 광문이를 붙들고 사유를 물으니까 광문이가 그제서야 그 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내심 광문이를 의롭게 여겨서 데리고 와서 줄 거 보세요. 의복을 주면서 후히 대우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집주인의 비범함도 아셔야 됩니다. 집주인의 사람 인물을 알아보는 이런 안목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집주인의 안목. 자, 이 부자의 안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천거해서 고용인으로 삼게 했습니다. 오랜 후 어느 날 그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자주 뒤를 보았습니다. 약방 부자입니다.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자물쇠가 걸렸나 안 걸렸나를 살펴본 다음에 문을 나섰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습니다. 자, 의심하고 있어요. 자, 광문이를 의심하고 있어. 돈이 없어졌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신중하죠. 신중함.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 너 돈은 쳤냐? 이런 말 전혀 안 하고 있죠. 신중한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 나와 있는 광문이를 도와줬던 두 분은 둘 다 신중하고 의리 있고 잘못을 바로 막 인정도 하고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광문이를 물끄러미 밟혀보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면서 그만두었습니다. 아유, 내적 갈등이 좀 있네요. 신중하긴 하네요, 계속. 광문이는 실로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서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으며 자, 그 다음 거 색칠하세요.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강문희의 강문희는 지금 성격이 어때? 그래도 성실하죠. 강문희의 성실함과 묵묵함. 강문의 묵묵함. 성실하고 묵묵한 성격입니다. 그 후에 며칠이 지나서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서 부자에게 돌려주면서 돈을 가져간 사람이네요. 얼마 전 제가 아저씨에게 돈을 빌리러 왔다가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아서 제멋대로 방에 들어가 가져갔는데 아마도 아저씨는 모르셨을 겁니다. 제가 아저씨 돈을 몰래 들고 갔어요. 하는 것이었다. 이에 부자는 광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서 그에게 나는 소인이다. 나는 큰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불라치 없다 하고 사죄했습니다. 색칠합니다. 우와, 이거 정말 대박이다. 이 약방 부자조차도 잘못을 인정하는 솔직함을 가지고 있네요. 야, 이거 배울 게 진짜 많아요. 그죠? 잘못을 인정하는 솔직한 성격이네요. 솔직함. 자, 계속. 그러고는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들과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또 여러 종실은 임금의 친척입니다. 임금의 친척과 왕의 친척과 빈객은 귀한 손님이에요. 귀한 손님과 공경 문화는 관리들입니다. 높은 관리들에게 측근들에게도 관리들한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관리들의 측근들에게도 지나치리만큼 칭찬을 해내니 공경 문화의 측근들과 모든 사람들이 종실의 빈객들이 모두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밤이 되면 자기 주인에게 들려주죠.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에 사대부들까지도 모두 광문이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훌륭하대요. 옛날에는 의심받잖아요.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를 안 했나 봅니다. 여기 4번인가 5번 문에 나와 있다고 하던데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 당시에 서울 안에서는 모두 전날 광문이를 호하게 되온 집주인이 현명해서 사람을 알아본 것과 맞네. 것과 아울러 부자를 장자라고 오히려 막국의 부자가 더 장자야. 왜?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자, 이때 돈놀이하는 대부업입니다. 돈놀이하는 자들이 대체로 머리꼬지, 옥비치, 의복, 가재도구 및 가옥, 전장, 노복 등의 문서를 저당! 이거! 우선 변제권! 이거! calm down. 자, 저당 잡고서 본값의 10분의 3이나 10분의 5를 쳐서 돈을 내주기 마련이었다. 자, 귀찮으니까요. 다시 앞장 넘기기 귀찮으니까 마련이었다만 색칠해주세요. 색칠. 어차피 이 문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내주기 마련이었다? 이런 일이 잘 없다 뜻입니까? 흔하다 뜻입니까? 흔하다 뜻이죠. 와, 시대상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당시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어요. 시대상 땡땡.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본문 보기 전에 분석 자료 봤잖아요. 그때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말을 봤었을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당대에 대부업이 성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볼까요? 대부업의 성행. 대부업이 성행했다는 겁니다. 자, 대부업이 성행했다는 말은 백성들의 삶이 살기 좋았다는 뜻이가 전혀 아니겠죠. 그죠? 갈로하시고 적습니다. 백성들의 경제적 곤란입니다.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살기가 어려웠다는 걸 보여주는겨. 그 백성들의 삶이 어렵지가 않다면 당시에 이 대부가 굉장히 높았을 텐데 그 왜 돈을 빌리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삶이 힘들었을 거다. 계속 그러나 광문이 빚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또 색칠해주세요. 담보를 따지지 아니하고 천금이라도 당장에 내주곤 하였다. 이야, 광문이에서 또 나왔습니다. 광문이는 높은 신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신용도. 우와, 이거 우리나라 지금 신용도로 따지면 900점 넘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대출이자도 싸겠는데. 자, 신용도가 높았답니다. 계속. 광문은 사람됨이 외모가 극히 추악하고 극혐이야.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키질 만하지 못하며 얘들아 여기서 잘 봐. 외모가 추악하다라는 것과 아까 반대되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을 가진 사람을 비꼬려고 이런 말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솜씨가 남을 감동시키지 못한다. 이거는 교원 영색하는 사람들과 반대말이야.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있지. 그지? 그리고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거리고 만석희라는 것은 인형극입니다. 인형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인형극을 잘하고 철개 무는 춤입니다. 춤을 잘 췄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서로 욕을 해댈 때면은 야, 네 형은 달문이다. 자, 색칠하고 이렇게 말했네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문이의 추한 외모입니다. 광문 추하다. 광문이는 못생겼다. 1번. 2번, 광문의 유명함입니다. 오, 맞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다. 광문이의 유명함. 광문이가 유명하다는 뜻이야. 첫 번째는 광문이 못생겼다지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광문이 야, 니 못생겼다 광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다 우리나라 아들 다 광문이 알고 있다는 거죠. 라고 놀려대는데 달문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뭐 그래도 얘들아 못생긴 거에 변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좀 유명하게 낫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있잖아 그 안티와 찬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안티가 이것도 찬성하는 찬티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슬픈 게 이 악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무플이 제일 슬픈 거잖아요. 그죠? 그처럼 얘는 지금 얘들아 이거 봐라 얼마나 유명하니? 달문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광문이가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자 이제 너것도 잘 배워. 알겠지? 잘 배워. 아, 학교에서 뭐 이런 일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담임 선생님과 뭐 학생 주임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어긋난다든지 김 선생님 왜 이럽니까? 이걸 지금 주면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달라고 해서 이런 싸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봐. 오늘 밤에 엄마 아빠 싸우더라도 이걸 한번 해봐. 길을 가다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홀랑 벗고 일단 옷부터 벗어야 돼. 알았지? 옷부터 발고 교복 다 발발 사야 돼.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서 먹으러 씨부렁대면서 땅에 금을 그어서 마치 누가 바르고 틀리다는 것을 판정이라도 하려는 듯이 신용을 하다. 자 이건 싸움을 흉내내는 겁니다. 싸움을 흉내내는 거예요. 아이고 이 왼수 이런 것도 왜 사왔어? 이놈의 변내가 그걸 따라 안 되는 겁니다. 옷 홀딱 벗고 갑자기 하고 아니 왼수 이러면서 있죠. 땅에 일단 우리 그 거실의 중간에 금을 그어야 돼요. 알겠죠? 그 매직 같은 걸로 끄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 정말이야 신기하게 부모님은 싸움을 멈출 거예요. 두 분의 싸움은 멈출 겁니다. 자 장난이라도 하지 말고 둘째나 막내에게 밀어라. 판정이라는 신용을 하니까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대고 싸우는 자들도 웃음이 터져서 어느새 색칠하세요. 싸움을 풀고 가버렸다. 와 이거 뭐 광문이 이렇게 장점이 많네요. 타인의 적어볼까요? 타인의 갈등을 중재하는 지혜입니다. 참. 아그들 우리 지배층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국회의원님들 있죠? 국회의원님들이 뉴스 보면은 일단 거의 하는 게 여러분 국회의원 되면 그거 뭐 잘해야 됩니까? 뭐 알아보세요. 뭘 잘해야 돼요? 국회의원 되면 제일 잘해야 되는 건 뭐예요? 아니요. 되기 전까지 말고 되면 말입니다. 네, 싸워야 돼요. 돈요. 싸워야 됩니다. 말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죠? 그런 짓부터 먼저 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이미지 우리 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좋은 국회의원은 안 그러겠지만 자 이래서 이 당파 싸움하고 있는 지배층들에 대한 또 비꼼입니다. 비꼼. 와 장난 아니네. 그런데 얘는 거지죠. 그죠? 자 계속 광문은 나이 40이 넘어서도 머리를 닦고 다녔습니다. 이게 진짜 머리를 엘사처럼 닦고 다녀야 될 뜻이 아니에요. 우리 남학생들 그 뜻이 아니고 총각이다 이 말입니다. 미장가이다 이 뜻이에요. 남들이 장가가라고 권하면 하는 말이 아이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거 맞습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우와 줄 거라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비록 여자라도 똑같습니다. 남녀평등 근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녀평등이에요. 와 이건 뭐 대단한데? 거의 무슨 대통령인데 이거 이 정도면? 아 여긴가요? 좋다는 뜻입니다.
네. 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용모를 아예 꾸미지 마세요. 자,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나는 부모 형제도 없고 처자도 없는데 자, 그 다음 거 색칠합니다. 집을 가져서 무엇하리? 와, 이건 무욕적인 삶이네요. 무욕, 무소유입니다. 무소유적 삶입니다. 살면 뭐 하는데? 더군다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면서 시장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마치 8만 호야.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고 해도 자유분방한 삶이네요. 자, 여기도 색칠하고 자유분방한 삶입니다. 가치관이 조금 소박하면서 자유롭네요. 이 정도면 진짜 꿈이 거지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삶을 산다고? 야, 괜찮은데요? 하긴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겠다. 집값 비싸지 않습니까? 서울의 집값? 서울의 집 앞에서 자면 다 자기 집이니까. 야, 괜찮은데? 서울 안에 명기 등이, 자, 명기는 이름난 기생입니다. 기생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가 성원해 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습니다. 그거가 광문이는 여자를 별로 탐할 생각이 없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맞다 이런 거죠. 사심이 없으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학생들도 이 오빠나 남동생이 한 자신의 외모 평가를 믿는 게 좋아요. 계속 볼게요. 오늘 이거 위험, 큰일 났다. 영상 어떡하냐 이거. 자, 해서 광문이는 사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심이 없어서 내가 이 기생한테 추청들게 해야지? 요런 사심이 없어요. 이러니까 광문이 야, 그 기생은 진짜 괜찮은 기생이야. 이러면 그 기생은 올라가는 겁니다. 예전에 궁중의 우리마, 곽전의 별감들, 부마도위의 청지기들, 자, 이 사람들 다 권력자들의 측근들입니다. 권력 측근들. 계속. 부마도위는, 부마도위라는 게 이제 그거예요. 부마예요, 부마. 근데 부마가 아니고 부마의 하인들이 이거죠. 청지기는 하인이니까.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운심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운심은 유명한 기생입니다. 대청에서 술자리를 벌이고 검은고를 타면서 운심들어 춤을 추라고 재촉을 해도 운심은 일부러 늑장을 부리면서 선뜻 추지 않습니다. 줄 거 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운심이의 고고함과 운심이 고고하네요. 어이구 비싼데 이거. 운심이의 고고함과 하나 더 있죠. 지배층에 대한 반감입니다. 아, 그렇구나. 지배층에 대한 반감입니다. 춤추라고? 꺼지세요. 이겁니다. 꺼지세요. 나 그냥 가만히 있을 건데요. 추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광문이가 밤에 그 집으로 가서 대청 아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마침내 자리에 들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윗자리에 앉았어? 광문이 비록 해진 옷을 입었지만 행동에는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의기가 양양했습니다. 눈가는 짓무르고 눈곱이 끼었으면서 취한 척 구역질을 해대고 헝클어진 머리로 북상투를 대충 튼 상투를 틀었습니다. 온 좌상이 질색하며 광문에게 누짓을 하면서 내쫓으려고 했는데 광문이 더욱 앞으로 나가서 무릎을 치며 곡조를 맞춰 높으락 낮으락 콧노래를 부르자 뭐야 노래도 불렀습니다. 무릎을 치면서 됐죠? 자, 그리고 계속 이제 몸도 움직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운심이 곧바로 일어나서 옷을 바꿔 입고, 줄 거 보세요. 운심이 일어나서 옷을 바꿔 입고 광문을 위해서 칼춤을 한바탕 추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운심이는 외모나 신분보다는 내면의 순수함을 높이 평가해서 그렇습니다. 광문의 내면 순수함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한자 소설이라서 그렇다? 혹은 EBS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요. 선생님이 다른 글 다 토탈 해서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이해하고 가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소매를 늘어뜨립니다. 긴 도포를 입었다는 겁니다. 청지기 같은 그런 관리층들의 측근들이 도포, 한복 같은 걸 소매를 탁 늘어뜨리고 입고 가서 운심아 댄스 이랬습니다. 자, 그럼 운심이가 이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봐봐. 우리 얘는 어때? 얘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죠, 광문이는요. 그죠? 근데 가서 은심아 은심이 아직까지 흥 이러고 있겠죠? 은심아 내가 은심이의 꽃향기를 받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심이 앞에서 다 털어놓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같이. 노래도 부르면서. 자, 여러분들 어때요? 춤 보고 싶으면 춤 춰야죠. 상대의 춤을 보고 싶으면 얘도 노래 불러줘야죠. 그런 거 안 하고 있죠. 이러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왜 은심이 춤을 췄는지 알겠습니까? 이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다 즐기면서 광문과 팔로우를 맺고 헤어졌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재밌죠? 네, 짧아서 정말 가성비가 좋다. 맞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컷. 얘들아, 오늘 사가는 거 있지? 제발 풀어야 돼. 가져만 가서 놔두면 안 돼. 정말 알았지? 그리고 진짜로 부탁하는데 막 팔고 이러지 말고 본인이